이어서 박철순 자문위원과 경기 분석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 증시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G20에서 만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미국 증시가 좀 크게 올랐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더해졌는데 특히 S&P 500 같은 경우는 거의 사상 최고치에 근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히 그동안에 이 미중 무역 분쟁에 영향을 받던 IT주, 반도체주, 중국 관련주가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4%가량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위원님, 지금까지 이런 주가들이 그동안의 미중 무역 분쟁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만큼 그만큼 또 다시 반등세도 좀 컸던 것 같은데 네네. 사실 아직까지 좀 확실한 건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미 증시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좀 있는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약간은 조금 국내 증시와 좀 비교를 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글로벌 악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계속적으로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금리 인하가 아직 진행이 되진 않았죠.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아직 발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슈 하나에 계속 증시가 흔들리고 있죠. 자, 일단 다행인 점은 미국 증시는 사실 국내 증시보다는 상대적으로 기초 체력이 좀 강한 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더 높다라고 일단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그래도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어떤 해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금리 인하로 인한 증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물론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것들이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증시에 당연히 좋은 영향을 줄 확률이 높겠죠. 다만 문제는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기대감이 너무 높아져 왔기 때문에 만약 FOMC 회의와 그리고 이번 달 말에 있을 또 G20 정상회담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실망적인 내용들이 좀 흘러나온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시장이 너무 기대치가 올라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는 충격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지금 우리는 긍정적인 그런 기대감보다는 오히려 변동성 확대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되는 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사실 지금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면 사실 긍정적으로 작용할 확률이 높겠죠. 다만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시장에 엄청난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라고까지 우리가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도 약간 방송에서 언급을 좀 해드렸지만 미국이 사실 이 IT 버블 이후에 이제 기준금리를 6%대에서 불과 1년 만에 1%대까지 낮췄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의 주가 추이를 보면요. 2,400포인트에서 1,950포인트까지 오히려 주가는 하락하는 전례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금리 인하는 어떻게 보면 증시에는 일반적으로는 사실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확률이 높지만 실제로 과거 전례를 봤을 때 부정적으로 작용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경기 상황이 그만큼 좋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하지만 그렇다면 사실 버블 이후에 그 당시의 어떤 경제 상황보다 지금이 더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조금 더 그건 긍정적인 부분인 건 맞지만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지금 경제 상황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곧바로 증시가 반등한다기보다는 혹시라도 하락할 수도 있겠다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보수적인 좀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일단 기대감이 너무 높습니다. 지금은 시장에서 흘러나오는 뉴스에 너무 여러분들이 현혹되시면 안 되고요. 철저하게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실적 위주의 종목들 그리고 경기 변동성이 좀 강한 방어주들 위주의 대응이 좀 필요하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시 후에 또 교육을 통해서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산업들, 그 기업들 내에서 또 실적이라든지 성장성이 좋은 기업들도 준비를 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미 증시의 기초 체력이 우리 증시보다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FOMC 회의와 G20 정상회담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이 결과가 시장의 기대치에 못 미치게 된다면 그만큼 더 충격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금리 인하가 증시에 무조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진 않기 때문에 우리는 변동성에 대비를 하고 조금 더 보수적인 전략을 가지고 가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 시장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가 오랜만에 1% 넘는 상승폭을 기록을 했는데 자,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조금 상승이 약하기는 했습니다만 이 내용을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그 시총 상위주의 외국인들의 수급 쏠림 현상이 좀 나타났고요.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을 앞두고서 대북 관련주가 오늘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또 그리고 지금까지 근래 잘 가던 5주들이 약세를 나타내는 오늘 그런 장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위원님, 이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에 오늘 아시아 증시가 또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 이건 역시 아직까지 확실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장이 그런데 이렇게 좀 많이 올라줬는데 오늘장 분석을 좀 어떻게 해봐야 되고 그렇다면 내일은 또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네. 자, 오늘 다행히도 증시가 좀 강하게 물론 코스피가 더 많이 올랐죠. 코스피가 좀 상대적으로 강했고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크게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흐름을 봤을 때는 오늘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습니다. 그건 사실이지만 일단 지금은 경계심을 늦출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올랐던 종목을 보면요. 사실 코스피 상위 종목들이나 코스닥 상위 종목들 대다수 빨간불을 켰던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다만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던 종목들 위주로 좀 소급이 몰리는 그런 현상을 좀 보여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장에 좀 크게 반등을 했다고 해서 지금 뒤늦게 종목을 변환해서 매수를 하기에는 사실 조금 리스크가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증시가 아직은 주요 이슈들을 지나고 있는 상태고요. 또 월 말에 또 있을 G20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적으로 시장에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고 아직 결론이 도출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단기적으로 올랐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계속 갈 수 있겠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5G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이 있는 와중에도 또 5월 달에 하락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였던 주요 업종들, 특히 성장성이 있는 성장주들 위주로 계속적으로 최근에 수급이 몰리면서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이런 산업들에 대한 관심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5G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제도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죠. 특히나 5G를 제가 최근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 방송에서는 제가 PT 자료에서 보여드리지 않았던 이유가 차익 매물이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피해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오히려 이제 5G에서 나왔던 이런 물량들이 다시금 매수를 할 수 있는 산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잠시 후에 있을 교육 자료 보시면서 이제 수급이 좀 몰릴 만한 확률이 높은 산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산업 내에서 어떤 종목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지까지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앞으로 매매에 좀 활용을 하시면 변동성이 좀 심해지더라도 크게 리스크 없이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철순 자문위원과 국내외 경기 분석해봤습니다.